안녕하세요. 지휘싱킹 수학입니다. 오늘은 의대 준비하는 초등학생의 초등항소 활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행을 어디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심화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입태를 통과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항소 중등 프라임을 진행했는데 통과를 못하는 학생들 있죠. 고등 상반을 또는 항소 초등을 들어갔는데 중등을 못 끝낸다, 못 들어간다 이런 애들은 기초 개념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심화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거 하면 쉬운 거는 알아서 해결된다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수학은. 모래성 위에 자꾸 탑을 쌓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퀵퇴 단평을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도중에 안 나오게 되면 초등을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다 도중에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고요. 자꾸 점수에 민감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승급도 안 되면은 뭐 탈퇴하고 그러더라고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소 중등 다니다가 고등 수학이 선반을 합격하면은 다니시는 게 맞죠. 중등 선행 이래는 잘했다는 얘기니 계속 진행하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중등 선행을 한번 해가지고 응? 잘 견뎠다는 얘기예요. 황소 고등 합격했다는 거는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백선행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을 넣어가게 되면 중등은 쉽게 느껴집니다. 이차함수 같은 경우 이차함수 이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천재입니까? 한 번에 이해하게 고등을 나가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좋죠. 항소 진도 나가는 방법 일단 예습을 하셔야 돼요. 라이트센이나 최상위로 또는 디딤돌 기본 응용으로 예습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바이로 다지고 선행 좀 시켜주고 이게 좋은 거죠. 왜 항소 다니면서 과외까지 하려면 뭐하러 학원 다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항소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단계의 문제를 풀지 않고 항소를 가면은 무너지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천재가 아닌 이상 상위 내가 1, 2%다 그러면은 항소 다니셔도 혼자 해도 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황소는 선행과 심화를 동시에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심화하면서 바로 선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진도가 빠르고 중요 파트만 빨리빨리 넘어가고 심화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밑에 있는 베이스적인 익히는 과정이 스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은 과외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겠어요. 앞에 단계를 모르면 뒤에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등 과정을 끝낼 때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항소죠. 어려운 과정만 하고 이제 만약에 끝내게 되면은 쉬운 게 구멍이 나고 쉬운 것만 하면 고난도가 구멍 난다. 영원한 딜레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는데 항소는 강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것은 항소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교재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방정식 같은 거 함수 같은 거 잘 모른다 그러면은 과외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를 자꾸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소에서 심화 문제를 푼다고 해서 과외에서도 심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항소에서 심화 문제를 풀더라도 과외에서 기초를 계속 다져주면서 항소 문제에서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제가 해본 결과는 심화 문제만 풀어달라 그러면 선생님이 심화 문제만 풀다가 10분 20분 날려버리면은 귀중한 과외 시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풀긴 푸는데 기초가 돼 있는 학생에 대해서만 그게 가능한 것이지 기초가 안 되고 바로 항소생으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초를 더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다른 과외를 했었는데 맨날 9등 항소에서 9등만 10등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개념을 내가 잘 잡아주고 심화 문제도 잘 풀어줬더니
9등에서 4등까지 올랐고 지금 2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 3-1 하고 있는데 대수 파트에서 무너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수를 제가 잡아준 거예요. 계산 실수가 너무 많았고 풀이 방법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절대 틀릴 수 없는 방법 요령을 내가 알려줬더니 얘가 금방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히 풀 수 있는지를 연구를 제가 시켜줬어요. 그래서 점수가 오른 거지 그냥 얘가 갑자기 9등이 4등 되는 거는 별로 없는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개별 수준에 맞는 강의하고 교재를 제공하셔야 되는데 이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소수 개인 학원이면은 학생마다 교재가 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르겠죠. 근데 이건 단체 학원이기 때문에 진도는 무조건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명이건 간에 14명이건 간에 20명이건 간에 상관없어요. 최상위권에 1, 2, 3등에 맞춰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등에서 13등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니네들이 보충해서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좌절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들어오려는 사람 많으니까 떨어뜨릴수록 황소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컨설팅 하기 때문에 1대1 학습 관리하고 숙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소 선생님과 상담도 잘 하시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뭐 PT 과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황소 문제를 못 풀어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은 황소 문제도 이제 과외 시간에 해줄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플랫폼 과외를 하시면은 앵무새 수업이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 강의하는 선생님들.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싸면 질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난이도의 강의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황소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황소를 나가게 되죠. 그래서 황소에서 CMS로 옮긴 학생도 있고요. 황소에서 실제로 원수학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제일 잘하는 애들은 원수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CMS고 그 다음에 계속 버티는 애들 있고 꼴찌인데도 계속 버티는 애들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럼 추천은 안 드립니다. 황소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해야지만이 계속 다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도중에 학원 트랜스퍼하는 기법은 과외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지금 이거 보면은 이 학생은 어때요? 2등 하는 학생이에요. 전체 10명 중 2등 하는 학생인데 CMS 다닌 거죠. 그래서 학원을 이동해서 이렇게 다니는 애도 있고요. 황소 중 과외나 학원을 추가해가지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제가 수업 들으면 알려드립니다. 학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맞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황소 다녔는데 선생님 잘못 걸리면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황소 숙제를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 해가는 경우 그러면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학생한테 있든지 환경이 있든지 부모님한테 있든지 있어요. 대부분 학생한테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도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아파서 코로나 감기 뭐 이런 게 걸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매번 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숙제가 밀리는다 이런 학생들은 뭐예요? 이제 책이 잘못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교재도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도 바꾸고. 그래서 습관도 좀 중요하고 계속 밀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계획을 제대로 짜셔야 됩니다. 시간 계획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숙제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를 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숙제는 충분히 익힐 수 있는 문제 80% 내주고요. 고난도 20% 내주시면 됩니다. 네. 1시간 1시간짜리 수업을 한 3, 4개 내주면 돼요. 그러면 주 1회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3, 4시간 공부해온단 말이죠. 그럼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수학은 단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황소 가면서 선행 예습 필수다. 예. 안 하고 가면은 그냥 자다가 코 베인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또 기본 응용 최상위 큐브 심화 점프하는 실력 이 정도는 풀고 가라. 예, 중등은 전문가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대학생과외 하지 마시고 전문가위로 하시고 40대 남자생으로 하셔라. 여자쌤도 40대 가급적 남자쌤이 낫다. 여학생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최상위 베이직생은 특히 중 2-2에서 하시면은 개념이 잡히면서 문제가 풀리는 학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9등에서 4등 또는 2등까지 갈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9등, 10등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예. 황소 고등학교가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한 반에 다 보니 6학기를 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 중등 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견뎌야 돼요. 그렇지? 중 2-2 망하고 예를 들어서 과외 안 해가지고 항소 불명예로 탈퇴할 수도 있고 유급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드밴스드 반 프라임으로 내려올 수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반을 내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비일비재로. 그 다음에 중1 때 외심 내심도 몰라가지고 각도 구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런 학생들은 일단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기본적인 것부터 다 잡아드립니다. 특히 대수가 문제예요. 대수. 뭐 기하는 원래 어렵다고 쳐도 대수는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대치동 라이드가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렸죠. 라이드는 주 1회만 하라. 주 1, 2회만 하고 3회, 4회 영어, 수학, 국어 라이드를 다 한다는 것은 반드시 손해건다. 12개월 중에 4개월을 날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줌 수업, 오프라인 수업 선생님이 가는 수업도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세요. 과외를 하시면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가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알려준 책으로 하더라도 입태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절반은 유전자고 유전자가 아무리 나빠도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일품반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기초 심화 공부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술형으로 100% 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100% 객관식만 잘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백선행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 그래도 황소가 어려운 학원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은 붙을 거예요. 심화반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한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3, 4개월 해가지고는 되지 않고 한 1년 이상 하시면은 다 KMC도 합격시켜드리고 제가 해드리기 때문에 황소에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제이슨 킹 수학 서술형 공부법으로 과외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소 중2- 경우 경우의 수하고 확률 문제 요거 유형정리 반드시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유형정리 안 하고 돌직구로 그냥 바로 심화 직행하면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을 스스로 대부분 못 풀기 때문에 한 100명 중에 한 80명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연습을 시켜드리니까 라이트 센 A급 12 정도에서 내가 뽑아서 그리고 프린트까지 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고쟁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파트까지 하시면은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유급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심화를 파야 되는데 교재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재가 베이지 센, 라이트 센 그냥 플러스 유형 정도를 레벨 1에서 2로 보는 거예요. 요거를 미리 하고 가세요. 일품 고쟁이를 하면서 황소에서 따라다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평 대비할 때는 A급 최상위 블랙 레벨 심화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초 4, 5에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늦어도 초 6에 중2는 끝내야 됩니다. 근데 중1에 중2 하면은 황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오셔서 선행부터 빼셔야 됩니다. 레벨 낮추시더라도. KMC 84점 나온 학생, 자, 저한테 황소 프라임 다녔어요. 그리고 수학이 샘반 합격해가지고 저한테 기본 정석 수상화를 끝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그 학생이 이제 1차를 합격했고요. 수학생 공부 순서는 기본 정석 RPM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른 학원에서 수원 수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고등수학 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두 번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요거 구하는 문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저는 쉽게 풉니다. 이거를 이거 x 빼기 2를 곱해가지고 x 3승 1인 걸 알기 때문에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1차씩만 남죠. 99승에다 1이니까 얘는 x 3승의 x 제곱이니까 x제곱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1, 1, 3으로 떨어뜨린 다음 후에 알파 제곱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베타 제곱 베타 플러스 1이 0이다. 그래서 나머지 3이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쉬운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수를 하니까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고력 높이는 방법 20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일 일정량의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 교재, 과외, 온라인 유튜브 활용하시고 논리적인 사고적인 문제를 많이 푸세요. 심화 문제를. 그리고 위치를 좀 본인이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가 얘가 공부 잘 되는지. 아시겠어요? 토의하는 수업도 있어요. 네? 시각화해서 문제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결해보고 저한테 들으면 다 해드리고요. 조건을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조건 안 쓰고 문제 답이 나오면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연습 문제 풀고 숙제 하셔야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추가.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걷거나 뛴 후에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책을 계속 읽어야겠죠? 역사책도 괜찮고.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계산기 사용하지 마세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실력 정석 같은 거 풀고요. 실전 모의고사도 제가 만들어 드리죠. 초등황서. 그 다음에 개념 노트 반드시 만드시고요. 오답 노트 만드시고.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도 실천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습 복습. 평소 분명히 라이트센하고 개념 유형, 응? 예습을 하라는데 예습 안 하고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 제가 다 보여드리니까 꼭 들으시면은 제공이 됩니다. 자, 추석 때 이제 쉬시고요. 예, 재충전이니까 저도 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